조선 태종은 이방원이다. 1367년 6월 13일에서 1422년 5월 30일에 태어난 인물이고 조선의 제3대 임금, 재위기간은 1400년도에서 1418년도 9월 9일까지다. 18년간 재위를 했네요. 네, 오른쪽에 그림이 보이는데 여기 사진이 한 장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묘를 지키는 무인상 같은데 현능의 무인상이라고 하네요. 자, 무인상을 보면은 아주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확대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무인상이 만들어졌는 시점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재로 한 거의 400년에서 500년 정도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400년, 500년 되는 무인상에 보면은 있게 한 점 없이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면 오래됐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무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있기하고 오래된 이물질이 많이 생겼으면 이것을 깨끗하게 청소했을 수도 있겠죠. 유물을 오래 보관하려고 이렇게 청소하면 깨끗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있게는 청소해가지고 없앨 수 있다고 하더라도 500년 정도 돼 있는 석상이라면 비나 바람, 햇빛 이런 자연 현상을 겪으면서 많이 깎이고 없거나 많이 이렇게 손상됐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상 상태를 보면 아주 상당히 보존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상태를 보면 만든 지가 얼마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파손 흔적도 없고 자연에 손상 입은 흔적도 없고 너무나 깨끗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무이상의 상태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 한 100년 이상 되는 돌 정도로 이제 보이네요. 그렇게 오래 안 된 석상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유물이나 남아있는 이 석상이나 그리고 기둥을 받치는 뭐 주춧돌 같은 걸 보면은 상태가 오래됐다는 그런 생각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500년이나 1000년 정도 됐다면 그 보존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성은 이고 시는 방언이다. 본관은 전주, 자는 유독이다. 전설을 건국한 태조 이생계와 정부의 신의 왕후 한씨의 다섯째 아들이며 이생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공을 세웠다. 자, 이 방언이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자, 왕자 시절 받은 작화는 정안군, 정안공이다. 이후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 정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으며 동북형 정종의 왕위를 받아 즉위하였다. 자, 왕위에 올라 공신들을 축출하고 사병을 혁파하였으며 호패법과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자신의 처가와 사돈 등을 비롯한 왕실할 외척을 숙청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자, 이 내용 보면 좀 누구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신의 처가와 사돈 등을 비롯한 왕실을 외척을 숙청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주원장 아시죠? 주원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태조 홍무제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익계백과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자, 통일 이후의 내용이 있는데, 자, 홍무제는 통일을 달성한 뒤에는 외정을 자제하고, 자, 농촌의 토지 조사 및 인구 조사를 진행해 이갑제, 미소제를 배포하고 내정의 안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홍부제는 건국 공신을 숙청하고 재상에 있던 중서령을 폐지하고 육부 황제 직속으로 만들어 독재 체제를 만들었다. 한편 황후와 황관들은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고 황후의 친족들이 월권 행위를 보인다고 봤을 시기에는 가차없이 처형하거나 유배해 보냈다. 지위가 비천한 농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행정의 부패가 민중에게 주는 고통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비리는 가차없이 음벌에 처하였다. 말년에 항고조 유방을 능가할 정도의 건국 공신들을 대거 수청한 것으로 유명하다. 1379년 재래가 신만섭을 낙향시키고 1380년 자성상 호유영을 영모롭게 했다 하여 처형하고 그와 연루된 1만 5천 명을 죽였으며 이 사건을 확대시켜 결국 일당 3만여 명을 처형했다. 호유영을 처형시킴과 동시에 일반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인 중서성을 완전히 폐지하는 한편 육부의 사업의 결재권한 역시 직접 전담하여 결국 육부의 상서들은 황제의 자문관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홍무제는 통일을 달성한 뒤에는 외정을 자제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1379년 재래가 신만섭을 낙향시키고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신만섭이라는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만섭은 1330년에서 1379년은 원나라 말기와 명나라 초기 강남 최고의 대부였다. 중국 역사상 10대 거부에 손꼽힌다. 중국 부들의 상징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이방원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신의 처가와 사돈 등을 비롯한 왕실의 외척을 숙청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처가하면은 유망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청송 심가에 심씨를 외척을 숙청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은 보면 똑같은 내용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대종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한 사이트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청송 심씨가 주장하는 글. 청송 심씨 시몬은 세종의 장인으로 세종 즉위 직후 영의정이 되어 명나라에 정사로 다녀오는 도중 자신의 막내 동생 도총재 심정이 상왕인 태종의 병권 장악을 비난하는 것이 화근이 되어 자신과 이전에 세자 책봉 문제로 다툰 적이 있는 평소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자의정 박은의 무고로 사사되었다. 문정 즉위 직후 신혼 복간작되었다. 32년간 간직 생활을 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청성 심씨 심원은 세종의 장인이라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세종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태종 이방원이죠. 그러니까 심원이라는 사람하고 태종 이방원하고는 사돈관계라는 거죠. 상왕이 태종의 병권 장악을 비난하는 것에 화근이 되어 박은이 무고죄를 덮어씌우고 이제 죽게 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이제 꼬투리를 잡고 박은이라는 인물이 죄도 없는 사람을 죄를 덮으셔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원이 복간되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죄가 없다고 이제 판별됐다. 다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재호 심원의 오고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세종의 장인인 영의정 심원께서 명나라의 세종의 즉위를 알리는 산사로 떠나시자 태종 이방원과 그의 신복인 자의정 박은은 평소 사이가 안 좋았다.
자신들의 비위에 거슬렸던 세종의 외척이었던 시몬은 총성 심씨 집안을 제거할 기회만을 허짓함탐 노리고 있었다. 이때 태종 이방원과 자의정 박은은 꾀를 내어 병조 판사 박습, 병조 참판 강상현을 시몬의 막내 동생인 의흥 삼군부 동지 총재 심정에게 보내어 병권을 둘로 나누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은가 라고 물어보라고 시킨다. 그러자 당연히 심정은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이 사실을 들은 병조 자랑 안양수가 이 사실을 태종에게 고하자 태종은 갑자기 심기가 상한 듯 먼저 강상인과 박섭을 잡아들여 국문을 합니다. 국문에 못 이긴 듯 강상인은 심정에게 탓을 돌린다. 그러자 태종은 심정을 잡아들인다. 요사이 상감의 뜻을 공은 알고 계시오. 상감께서 착하지 않음이 없으니 반드시 걱정이 없겠다 하니 대개 그 뜻은 비록 선의를 보류하여도 걱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공께서는 이 이야기를 상감에게 알린 바 상감께서는 박은의 의롭지 못함을 느끼고 박은이 공에게 한 말을 더욱 미워하여 즉시 상홍에게 상기하기를 박은은 진실하지 못한 신하라고 알렸다. 박은이 이 말을 듣고 공을 원망한 나머지 급기야 공에게 사사의 화를 있게 하고 박은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을 모함하게 하는데 가진 힘을 다하였다고 한다. 자, 공께서는 임종하심의 가인에게 경계요원하시기를 나의 자손들은 대대로 박씨와 더불어 혼인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후손들은 박씨와 혼인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은이라는 인물이 시몬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그래서 시몬이 죽음에서 유한한 말이 나의 자손은 대대로 박씨와 더불어 혼인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 기록에도 좀 내용이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앞전의 내용을 보면은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외정을 자제하고 1379년 재력가 신만삼을 낙향시켰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똑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역사를 명태조 주원장의 역사로 둔갑시켰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역사가 바로 조선의 태종 이방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방원의 일대기를 명나라 주원장 홍무제의 역사로 조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379년이라는 날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날짜를 변경을 해주고 시몬의 이름을 시만삼이라 이렇게 이름을 변경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태종 이방원의 아래쪽에 이렇게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좀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포원 정몽주라고 나오네요. 역성혁명과 개혁 방법의 차이로 인해 이방원에게 암살되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네요. 자, 정몽주와 온건개혁파의 제거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1392년 공양왕 4년 3월에 아버지 이성계가 황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굴러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이성계는 병을 핑계로 응신했는데 어머니 신의 황후 한씨의 상으로 경기도 연평에서 심효살이 중이던 이방원의 계모 신덕황후 강씨의 급한 부름으로 개경으로 집으로 되돌아갔다. 정몽주는 이성계의 낙마 사건을 계기로 이성계의 세력을 축출하고 그간의 개혁 방법을 폐지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정몽주는 이성계의 병문안을 빈지로 이성계의 가택을 방문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에게 정몽주를 제거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이성계는 신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반대하였다. 이성계는 이방원에게 이왕이면 정몽주를 설득하여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일 것을 당부했으나 이에 이방원은 정몽주를 자택으로 부르자 정몽주는 정세를 엿보러 이성계의 병문안을 핑계로 방문했다. 이후 이방원은 마지막으로 정몽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자택으로 불러들어 마주 앉아 시주 한 수를 읊었다. 이때 정몽주와 이방원이 주고받은 시조가 바로 청구, 영언과 가곡 운유라고 한다. 병화 가곡지 또는 해동가요, 시가 등에 실려있는 단심가와 하여가 등에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태종 이방원이 정몽주를 이제 설득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람이 어떻게 바로 죽이겠습니까? 이럭저럭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안 되겠다. 나와는 같이 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죽었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이방원이 읊은 하여가라는 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병장까지 누리리라.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문을 적어놨네요. 제가 원문을 복사했는데 한번 볼까요? 차역하여 피역하여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역하여 피역하여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번역을 하네요. 상황당 후원 퇴락 역하여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수상 트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배약차 위부 사역하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만수산이라고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만수산. 자, 여기 원문을 보면은 성황당 후원 퇴락 역하여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만수산이라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원문에 보면 만수산이라는 글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황당이라고 이야기하죠. 성황당. 성황당이라고 원문에 나와 있는데 왜 여기는 만수산이라고 번역을 해놨을까요? 좀 이상하죠? 자, 이 방은 하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 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하여가는 고려 말기 조선 초기에 이방원이 지은 시조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가는 고려 말과 조선 초기의 시조 일수로 해동 앞부에 전해지고 있다. 지은이는 조선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과 창합에 공이 큰 조선의 제3대 임금 태종으로 이 작품은 반대당인 정몽주의 진심을 떠보고 회유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에서 지어 부른 작품이다.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런들 어떠면 저런들 어떠며 만수창 트렁치기 얽혀진들 어떠리 우리도 이치 얽혀져 백년지라 누리라.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만수산이 보이죠. 자, 아래쪽에 한번 내용을 또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왜 만수산이라고 적혀 있는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해동 악부에는 성황당 후원 또는 성황당 후단이라 전해오는데 옮기는 이에 따라 달라졌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또한 포온집에 전하는 원문에는 성황당의 뒷담이 무너진들 또 어떠하리 되어 있는데 만수상 트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로 바뀌어 있다. 만수산은 개성의 부성, 선문박, 송악산 서쪽에 있는 산이다. 이런 내용을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만수산이라는 원문에는 글이 없는데 만수상 트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렇게 만수산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성황당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성황당이 이제 만수산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만수산이 있는 지역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개성의 부성, 서문박, 송악산 서쪽에 있는 산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개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부에 있는 도시이며 과거 고려의 수도로서 500여 년간 번영한 고도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죠. 개경이라고 하죠. 현재 고려의 수도 개성이라고 입력을 하니까 한반도 서울 꼭대기 이 부분에 개성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고려의 수도라고 하네요. 즉 만수산이 개성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예전에 고려 수도에 거기에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송화악산 저쪽에 있는 산이라고 하네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하여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고려 말에 이방원이 지은 시조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원은 조선 건국의 공이 큰 태종으로 이 작품은 반대당인 정몽주의 진심을 떠보고 회유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에서 지어 부른 작품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런들 어떠며 저런들 어떠려 만수상 트렁치기 얽어진들 어떠하리냐. 우리도 유고치 얽어져 백년 뒤 누리라. 여기도 똑같이 번역을 하네요. 이에 대하여 정몽주는 담침가를 지어 응수하였다. 이 두 작품은 하여가 직설적인 말을 피하고 우회적 기교로 요롭고 느긋함에 비하여 단심가는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굳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방원은 얽힘의 논리로 화해와 조화를 희구하고 있는데 정몽주는 죽음의 논리로 의지와 단대를 노래하고 있다. 자, 당시 두 사람이 처한 입장 곧 지락적인 정치가와 비타협적인 학자의 면모가 잘 나타나 있다. 자, 여기 보면 이방원의 성품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논리와 화해와 조화를 추구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다 보면 만수산이라고 이어도 나오죠. 자, 만수산. 자, 앞전에 위키백과에서 확인해 놓은 만수산이 되겠습니다. 자, 만수산은 개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현재 북한 땅 고려의 수도였다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개성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개성은 송악, 송도, 송정이라 불렸다 이런 내용을 들어가 있죠. 자, 그럼 만수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한자를 복사해 가지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인터넷에 이제 만수산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만수산 북경이라고 보이죠? 자, 이 부분을 선택 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만수산이라고 되어 있고, 북경이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문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번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번역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해 가지고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현재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상태인데요. 만수사는 베이징 북서부 교외의 여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산궁은 요 금나라 시대에 지어졌으며 금산이라고도 한다. 원나라 때는 와산으로 개명하였다. 1751년 근룡 황제가 축하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만수사는 베이징 북서부 교외의 이화원에 위치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내용으로 확인해 보면은 태종 이방원과 정몽준이 만나가지고 대화한 장소가 이화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북경이 이때는 조선의 수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 올린 내용에 보면은 태종 이방원이 남경에서 북경 쪽으로, 즉 명나라의 수도 북진내 쪽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자금성 태화전 연행되이다. 이 그림은 단원 김홍도가 그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조선 사신단의 중국 사행길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그린 것으로 전체 연례 복중 태화전을 그린 장면이다. 김홍도는 정조 13년 1789년 조선에서 청에 파견한 동지사 사절단의 정사인 이성원의 요청으로 사신단에 포함돼 영경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일성록이나 승정원 일기 등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이 그림을 자세히 확대해보면 현재 대륙 중국의 자금성 태화전의 모습과 다르다. 건물에 축이되는 기둥을 보면 그 수가 다른데 이 그림의 태화전은 6개이며 현 대륙 중공의 자금성에 태화전의 기둥은 12개인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복궁의 근정전하고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자금성 태화전은 1789년 청나라 걸륭제 때 새로 지어진 건축 양식인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의 북경은 심양이며 성경인 것을 우린 알고 있으며 김홍도가 그린 태화전의 그림은 옛 고려의 수도인 건축 양식인 것을 알 수 있다. 자, 만수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여기 이 부분 탑이 있는데 이 산이 만수산인지 아니면 뒤쪽에 있는 이 크다란 산이 만수산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만수산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다리가 보이죠? 이 다리가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리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터널이 있고 사람이 이제 이쪽 부분에 이렇게 다니겠죠. 이런 식으로 다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수산의 건물 형태가 되겠네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건물은 상당히 오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거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수산의 지명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만수산이 북경에 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자,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 이름이 북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성은 북경이 바로 개성이라는 거죠. 고려의 마지막 수도가 북경이 되겠습니다. 명나라 시대 때는 북직내가 되겠죠. 앞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얼마나 역사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지 만수산이라는 지명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한자로 만수산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이런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9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한번 잠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황제께서 또한 만수산에 도관을 설치하고 누차 행행하셨으며 또한 도복을 착용하셨는데 지난번에 검은 기운이 있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는 명나라도 대대로 모두 만수산에 장사가 지냈으나 구근은 막히고 형통함과 왕업을 누린 횟수는 길고 짧음은 여기에 있지 않았다. 자, 전조의 만수산은 고려 태조로부터 모두 이곳에 장례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 내용 하나만 봐도 만수산이 있는 북경에 고려 태조가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장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수산은 높이가 얼마나 되고 이건가 별관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가. 만수산은 대골 뒷동산 쪽에 있는데 그리 높지 않고 산 앞에 있는 별관 6군데는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아 터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장지의 선정과 조성 문제로 대신들과 논의하다. 자, 방서의 백권은 시 노하기 때문에 한번 그 위치를 침범하면 반드시 화가 생긴다고 하였다. 정교하신 본의가 지극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 기존의 모든 짐승의 소굴이 되어 백성들이 필시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중국의 제도는 알 수 없으나 전조의 만수사는 고려 태조로부터 모두 이곳에 장례하였는데 그 노국 대장 공주를 위해 특별히 태릉을 세우라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 고려 태조 때부터 여기에 장례를 지냈다고 설명하네요. 만수산이 현재 대륙 북경에 있는 그 산이 만수산이기 때문에 고려 태조 시대에도 거기가 수도였다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성경실록 211권 성종 23년 1월 1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1492년 명 흥치 5년이라고 되어 있고 헌납 정탁 등이 도첩을 조사할 것과 본관의 공문을 받은 이후에 중이 될 수 있게 할 것 등을 아뢰다. 신이 병신년 중국 서울로 조회 갔을 때 도관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을 보고서 서반에게 물으니 진지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풍속이 도교를 숭상하고 믿으며 황제께서도 또한 만수산에 도관을 설치하고 누차 행정하셨으며 또한 도복을 착용하셨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만수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원문에도 만수산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2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만수산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한자가 만수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 풍속이 독일을 숭상하고 믿으며, 자, 황제께서 또한 만수산에 도관을 설치하고 누차 행행하셨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우리나라라고 돼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것을 복사해가지고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죠. 자, 나라, 서울, 나라, 세우다, 풍속, 바라다, 속, 높다, 이들친, 길도, 가르치다. 국속, 숭신, 도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냥 나라국, 서울, 나라를 세우다, 그 나라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나라로 그냥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라고, 우리를 앞에 붙였네요. 나라의 풍속은 도교를 믿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황제께서도 만수산에 도관을 설치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황제가 나오잖아요. 자, 이 황제가 지금 성종실록이니까 여기 명흥치 5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명흥치, 자, 이분이 성종이 되겠죠. 자, 위키백과의 내용을 보면은 만수산이 없는데 만수상이 드렁칠이 얽혀진 듯 어떠하리라 바뀌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역사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역사를 조작하지만 우리나라 자체 학자들이나 구전에 내려오는 이 사서들이 많이 조작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위키백과의 내용에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만수산이라는 건 없는데 만수산이라고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면은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 역사를 많이 조작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조작하고 있지 않은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왕조 기록으로 보면은 이 조선왕조 기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일반 관료가 있었는데 그 관료를 조선의 황제로 등극을 시켜놓고 명나라 주원장 즉 명태조 홍무제를 황제로 번역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왕조 기록은 주원장 홍무제를 황제로 번역을 해놨으며 우리나라 현재 살고 있는 이 고려 땅의 지명은 여기 조선으로 해놓고 번역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황제는 조선의 황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